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에 계신 조항 패밀리 리더님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조금 지난주보다는 좀 풀렸죠? 네, 오늘 10월 25일 브론즈 빌더 스쿨 7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 브론즈 빌더 스쿨이 기대되셨어요? 월요일이 기다려지셨나요? 예. 내가 한 주 열심히 달렸으면 아마 막 자랑하고 싶어서 월요일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죠? 네. EBS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좀 어떠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달리셨죠? 우리가 한 달이 4주잖아요. 이 4주 내내 우리가 사실 똑같이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첫째 주에 월초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중간쯤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마지막 주쯤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찌되었건, 다 집중을 하면 좋은데,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야 될 때는 월초와 월 말쯤은 모두 다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또 으쌰으쌰 해가지고요. 마지막 한 주, 또 10월 달 집중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 아미에서 A 컨텐츠가 새로 오픈됐죠. 여러분 다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이 A 컨텐츠라는 그 배너가 나왔죠. 이제 새로운 아미 플랫폼입니다. 이,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회사가 한국 아메가 만든 모든 동영상을 그 안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모든 동영상을 여러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제는 정보의 평준화가 일어난 거죠. 정보의 평준화가 일어났고 그 안에 모든 정보를 내가 다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유해서 공유받으신 그분이 그냥 바로 그 영상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채널로 넘겨지면 그래서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회원가입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A 컨텐츠 여러분들께서 만나시는 분들과 A 컨텐츠를 들어가는 방법, 공유하는 방법, 이걸 활용하는 방법. 이제 진짜 소비자가 소비자를 그냥 단순 소비자가 소비자를 링크시키는 시대가 정말 와버린 거죠. 그래서 A 컨텐츠를 여러분 많이 이야기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자, 오늘 순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Y 아메이죠. Y 아메이를 발표하는 시간인데 누구의 Y 아메이를 들어도 저는 항상 이 순간이 제일 기대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아메이 사업을 한다라는 건 내 Y 아메이를 점점 강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2조 리더, 3조 리더님이시네요. 3조 리더님 두 분의 와의 아메를 우리 함께 듣고 또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3조의 오혜경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사업하는 오혜경입니다. 어, 네, 저는 이제 제가 아메이를 사업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직장 생활 지금 현재 15년 차 정도 됐고요. 그리고 비혼주의자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저는 사실 제가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따로 식구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자신만 챙기면 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 하면서는 사실 뭔가 어, 부족하다거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제가 그냥 제 한 몸만 책임지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할 수 있었고, 뭐 다니고 싶으면 여행을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었고, 그런 거 되게 괜찮았는데, 직장 생활 그렇게 하면서도 되게 불안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 노후였어요. 제가 20대 때부터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좀 이제 심하게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가 저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말고 제가 지금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일은 사실 정년이 있기 때문에 정년이 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을 그만뒀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가족들에게 손해를 피해를 보지 않게 하면서 제가 쟤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늘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일 말고 또 다른 일이 뭐가 있을까를 계속 찾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정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주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해 알바. 근데 그거는 이제 수입을 플러스 알파로 조금 늘릴 수 있는 것밖에 안 됐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늘 고민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믿고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직장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잡으로 아메이 사업을 이제 알아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사실 다단계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너무 이제 강하게 박혀 있었어서 얘가 왜 이걸 하지라는 생각과 함께 그래도 친한 친구가 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래, 말릴 수는 사실 없었어요. 이 친구가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미팅장에 이제 초대를 하고 싶어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저를 후원을 해서 제가 미팅장에 이제 그래 한번 가자 해서 갔는데 미팅장에서 들어본 강의에서 제가 생각했던 거 제가 생각해왔던 그런 아메이라는 회사가 정말 전혀 다른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들어보고 이 일이라면 정말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내 노후를 정말 맡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회사가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철학적인 부분도 사실 굉장히 너무 마음에 들었었고요. 그리고 제품을 먼저 제가 써봤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확신은 정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일이라면 내가 내 노후를 정말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이제 어떤 일인지 좀 알아보기 시작하고 이제 강의를 열심히 들어봤더니 정말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저도 이제 안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렇게 알고 나서는 정말 노후 걱정을 하지 않고 네, 살아갈 수 있게 됐고요. 그 이유가 정말 제가 이 아메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네, 이 일을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리더님. 네, 늘 고요한 아침을 맞이하시겠네요. 평안한 아침, 부럽습니다. 네, 리더님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YMA 발표해 주실 리더님, 옥구 만사의 리더님, 네,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에서 사업하는 옥마사이라고 합니다. 네, 저의 YM에는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가족을 물론 제가 아는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메를 시작한 것은 아는 후배가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저도 그렇게 살을 빼고 싶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잘 듣지 않은 저는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스폰서님 덕분에 영양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책을 많이 소개해 주셔서 아메이는 단순히 산분으로 파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 아메이 이 그룹 안에 있으면 자기 성장이 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저는 일본어 강사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이어도 오프라인이어도 수업을 하면 수강료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아미 분들은 수강료도 안 받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좋은 강의를 많이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걸로 되는 건가라고 좀 걱정도 되었었습니다. 네. 저는 사람들이 고민을 듣는 일이 많은데 아메이를 하기 전에는 고민으로 들어도 생활적인 면, 정서적인 정신적인 면에 대해서는 조언을 할 수 있어도 건강에 대한 조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제 자신도 다이어트를 해야 하고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이렇게 있어서 공부하니까 뉴트럴라이트의 필요성을 알고 먹으니까 좋아지고 영양 공부도 하니까 확신도 생겨서
이제는 건강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저절로 내 입에서 조언이 나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네. 네, 어떤 아메리다님 이야기인데요. 네, 말씀하셨는데, 소비자 밑에 소비자는 불쌍하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소개한 사람을 불쌍하게 만들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네, 그것이 책임감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이제는 배우는 것이 즐거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안이 있으면 뭐 몸도 건강해지고 좀 열심히 지금 라이더도 타니까 좀 다이어트도 될 것 같고, 네, 또 앞으로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파트너들, 그러니까 저를 믿고 돌아오신 파트너를 위해서 그분들을 성공해드리면 저도 성공할 수 있고 안전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진짜 윈윈 사업이라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열심히 서로 윈윈하면서 성장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더님. 어제 그렇게 한국말 너무 잘하십니까? 부럽습니다. 2개국어를 유창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처음 마음이 너무 선하셨기 때문에, 예,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시면서 리더님의 더 큰 선한 영향력 발휘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 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리더님. 예, 저희 팀에도, 예, 일본 리더님 감사합니다. 계세요. 예, 두 분께도 많은, 예, 오늘 동기부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리더님.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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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자, 이번 순서는 오늘 7주차 이제 주제 강의입니다. 오늘 7주차 주제 강의의 제목은 목표 설정 및 언택트 시대의 마인드 컨트롤. 예, 지금 이 시대에 마인드 컨트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예, 이 주제를 가지고 에메랄드 박민화 리더님께서 예,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강의 들으실 준비 다 되셨습니까? 네, 소리는 나지 않지만 여러분 박수를 하셔도 되고요. 요즘은 이제 줌에서는 환영의 인사가 이렇게 안녕입니다. 예, 박미나 리더님께 오늘 강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로움을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자세를 갖고 또 리더님의 좋은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 강의해 주실 에메랄드 박민화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네, 리더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화면이 나옵니까? 예, 예, 예. 제가 엄청 긴장하고 있었는데, 오쿠마사에 리더님 말씀 들으면서 긴장이 다 풀려버려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예, 거제도에서 사업하는 에메랄드 박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이렇게 열정적이신 BBS 리더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정말 긴장을 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감명받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7주차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첫 주차부터 계속 리더님들의 Y, 아메이 그리고 과제 발표를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제가 더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고 또 좋은 영감이 많이 떠올라서 저한테 좋은 일도 많이 생겼습니다.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BBS 1기 때부터 강의해주신 모든 리더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또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화면 공유하고 제 강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목표 설정 및 언택트 시대의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먼저 목표 설정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표 설정은 스마트하게 해야 된다. 아마 이 얘기는 DBC에서 너셈블즈 강의 때마다 여러 차례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리더님들 중에서도 스마트하게 이미 목표 설정을 다 끝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쩌면 아직은 A65라든가 그리고 뭐 바운더스 PT, 또 BBS, 그리고 사업 설명, 그리고 신규 가입, 뭐 이렇게 SOP까지 크고 작은 목표들이 머릿속에만 가득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께 오늘 제 강의가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한 목표라는 건요, 목표 설정이라는 건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 달성 여부는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실천으로 옮기기 쉽도록 행동 계획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상황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나 여건들의 변화와 상관없이 나만 열심히 하면 달성 가능한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달성 기한이 반드시 합리적으로 설정돼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 5가지를 꼭 염두하시고 아직 결정을 못하신 분들은 스폰서님과 상담하에 여러분 각자에게 맞게 소중한 목표들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매번 DBC에서 반복해서 들으실 거기 때문에 오늘 저는 무엇보다도 사업 초기에 중요한 그런 목표들에 대해서 근데 이게 놓치기는 너무 쉬운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이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취해 나가실 다른 모든 목표를 위해서도 너무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처음 접하면요. 그 정보를 검토하는 기준이 평범한 사람과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 이미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요. 그 일을 지금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를 기준으로 정보를 먼저 검토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낯설거나 그리고 새로운 일들, 처음 보는 일들은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시도를 하더라도 한두 번 해보다가 쉽게 포기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뭐 그럼 그렇지. 안 될 줄 알았다. 뭐 쉽겠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성공자들은요. 이 낯선 잠시만요. 이 낯선 정보를 접할 때 처음 만날 때 관점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게 실현 가능해? 되는 일이야? 된 사람 있어? 요렇게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배울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일인지를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되잖아요. 내가 전혀 못하는 일이 만드니까 배울 수 있는 거야를 따지는 거죠. 지금 내 모습을 할 수 있냐가 아니고. 그리고 이런 기준으로 정보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가르쳐줄 멘토를 찾게 되는 겁니다. 찾게 되고 멘토를 찾으면 당연히 배우겠죠. 그리고 그 멘토에게 열심히 배워서 내가 멘토만큼 전문가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도전하는 게 바로 전문가들이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성공자들은 우리보다 평범한 사람들보다 성공의 기회를 볼 기회가 많겠죠, 그죠? 많은 일들이 성공의 기회로 또 보일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아메이 사업을 새로운 정보였을 텐데 배워서 해보겠다고 아마 마음먹으셨으니까 선택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럼 우린 이미 성공자의 마인드로 선택을 한 거죠, 그죠?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까 성공자들이 하는 것처럼 첫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될 목표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공할 때까지 반드시 학습하고 행동하고 다시 피드백 받고 이걸 반복해내는 겁니다. 제가 왜 반복해내기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강조를 드리는 거겠죠. 우리가 처음에 사업 설명을 딱 듣고 나면 학습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업의 기회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에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행동을 해보면 차가운 주변의 반응이나 또 몇 번의 거절을 반복해서 겪다 보면요. 요즘 이렇게 표현하던데 현타라고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만만한 사업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옵니다.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무나 하는 일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눅이 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평범한 사람과 진짜 성공자를 완전히 갈라놓는 것 같더라고요. 평범한 사람들은 이때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불타오르던 의욕도 어느새 다 식어버리는 거죠. 두려움은 점점 커지고 심지어는 내가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야? 내가 꼭 속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까지도 그렇게 의심까지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습니다. 뭐냐면 죄송합니다. 스폰서님과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다. 스폰서님의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문자를 피한다든지, 그리고 더 심해지면 시스템을 잠시 쉬어야겠다. 나한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나 잠깐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면서 시스템까지 쉬어가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업을 포기해버린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요. 이분들이 처음부터 포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럼 이 사업에서 속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 빠른 분도 있고 또 느린 분도 있지만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꾸준하게 성공을 해나가시는 분들은 이럴 때 현타가 오면 자신감이 떨어질 틈도 없이 바로 스폰서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님하고 더 밀착하죠. 그래서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고 이 상황,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들, 그리고 심지어는 내 감정까지도 모두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열심히 또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면 확신이 처음보다 오히려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행동을 하게 되겠죠. 자신감이 올라오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피드백을 받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다시 학습하고요. 다시 피드백 받고 또 행동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내 역량이 커지는 걸 나 스스로도 느끼고요. 내 주변 사람들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공이란 걸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공자들은 상황이 좋고 또 특별하게 똑똑해서 그들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더 많이 행동하고 더 많이 실패하고 더 많이 상담하고를 반복한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화살이 활 시위를 떠날 때 아주 미세한 방향의 차이가 결국에는 관역에 도착할 쯤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죠. 그죠? 그것처럼 사업 속에서도 이렇게 작은 실패나 혹은 거절 등에 부딪혔을 때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작은 태도 하나의 차이가 결국에 가서는 성공과 포기를 가르는 어마어마한 차이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진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라도 시스템 안에서 사업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미 사업을 하기 전에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공이라는 단어, 목표라는 단어 많이 써보셨습니까? 전 다이어트 할 때 말고는 그 단어 별로 써본 적 없거든요. 또 학교 다닐 때도 그닥 목표 지향적인 성격도 아니었고요. 또 뭐 해야지 하면서도 그 목표라는 걸 딱 정해놓고 집중해 본 경험도 별로 없지만 또 있다 해도 보통은 안 되면 또 그만이었고 부끄럽지만 사실 전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성공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목표로 만든다는 게 너무 처음에 막연했습니다. 그리고 또 목표를 잡는 것 그 자체도 이미 감이 안 왔었고요. 그리고 솔직히 두렵기도 했었고요. 지난주에 김지영 다이아몬드 리더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이미 안 되면 어쩌지? 그게 되겠어? 내가 할 수 있겠어 그런 걸? 이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목표를 잡으려고 하면 제대로 목표가 잡힐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이미 실패를 계속 상상하니까 두려움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럼 두려움이 커져서 목표가 잡힐 리도 없고 그리고 이미 실패를 상상한 목표가 이루어질 리도 없겠고요. 이럴 때 제가 이런 경험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목표를 그냥 형식적으로 잡지 마시고요. 그건 시간 낭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어떻게 하면 용기가 생길까? 이 부분을 먼저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궁리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더 많이 들어보고요. 그리고 더 집중해서 들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해내야 될 이유를 강하게 느끼게 해주는 책이나 그리고 자신감을 주는 그런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항상 동기부여 주시고 용기 주시는 스폰서님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죄송하거나 뭐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상담 받는 거예요. 스폰서님 정말 너무 도전하고 싶은데 자꾸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스폰서님께서도 다 본인들도 겪어본 거기 때문에 힘이 될 수 있는 상담을 정말로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 안 하면 마음 모르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걸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이나 다이어트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용기가 생기는데. 제가 지금 그 25세 라이드 200km 다 탔거든요. 그리고 다이어트도 지금 많이 했습니다. 용기가 많겠죠, 지금. 그래서 그것도 아니라면요. 너무 좋아하는 리더님들 계실 거예요, 각자 다. 우리 스폰서님도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그 리더님의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이 사실은 전부 탱커화 속에 있는 것들이죠. 탱커화 하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진짜 탱커화에 집중하시면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튼 용기도 전 간절히 원하니까 끌려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용기가 안 나요, 용기가 안 나요 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간절히 원해야 해요. 간절히 찾아야 하고. 그러면 용기가 끌려오고요. 그러면 어쩌면 나도 될 수 있겠다. 그러다가 또 그래 되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래 나라고 왜 Why not me?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 경험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용기를 얻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목표를 정해보세요. 그러면 목표가 두려움보다 설레임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절대 없다는 거, 절대 없다는 거,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부터 실수 안 하고 또 너무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엄청나게 행동을 가로막게 됩니다. 저희 둘째가 5학년이거든요. 5학년인데 얘가 오늘 휴대폰을 보다가 저한테 막 달려와서 엄마가 너무 좋아할 것 같은 말을 발견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고 저 감동받았잖아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너무 용기가 되는 말이었어요. 얘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 말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또 실패했는가? 괜찮다. 다시 실행하라. 그리고 더 나은 실패를 하라. 근데 참고로 이 명언을 남기신 분이 아메 사업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그죠? 모든 분야의 성공이 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겠죠. 그죠? 한 번에 8억의 강의료를 받는다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의 목표 강의에 보면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요. 매일매일 반복하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가 처음에 계속 실패할 거라는 말을 해줍니다. 처음에 계속 실패할 겁니다. 자신감이란 실패하지 않고 성공만 하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리라는 믿음에서 나온다. 느낌 오시죠? 네. 자,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장기적인 큰 목표는 절대 긍정으로 바라보시고요. 또 잘게 쪼갠 작은 목표는 깐깐하게 계속 점검하면서 나가시라는 겁니다. 목표는 커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멋있게 보여서 크게 하라는 게 아니겠죠. 그죠? 목표가 충분히 커야지 그 과정에서 어떤 난관이나 또 장애물이 생겨도 또 일이 내 뜻대로 안 풀리고 그러면 멘붕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그래도 이 목표가 가려지지 않고 잘 보여서 방향성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만 하셔도 설레이고 가슴이 벅차지는 그런 장기적인 큰 목표를 일단 정하시고요. 그러고 나면 그 목표는 자꾸 계산해 보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믿고 긍정으로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큰 목표를 잘게 쪼개서요. 각 단계별로 작은 목표로 나눠야 되거든요. 여러분 큰 코끼리를 먹는 방법 아세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한 입씩 먹는 거랍니다. 지금 바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크기로 쪼개놓은 행동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그건 목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망상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매일의 작은 행동 계획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 다들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매일 친구를 정돈하면 나는 체계적인 인간이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진다. 이게 무엇이라고? 아침에 이불 정리하는 게 무엇이라고? 그죠? 근데 이렇게 사소한 습관들이 실제로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게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A7070 많이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죠? 뭐 걷기, 독서, A 라이브, 줌 미팅 참석, 또 프로틴 먹기, 뭐 소비자 카톡,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하나 보면 아주 작은 행동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다 모으면 뭐가 됩니까? 탱커하죠. 그리고 이게 습관이 되면요. 바로 세계적인 백만장자, 억만장자, 유튜브에 그 숱하게 나오는 그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바로 성공 습관하고 같은 거거든요. 이런 습관들이 처음에 만들 때는 쉽지 않을 수 있는데 한번 만들면 이 습관이 다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습관을 가장 쉽게 이 행동들을 습관화시키는 방법은 바로 매일매일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계신 그 A7070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탱커를 공유하는 카톡방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스폰서님과 정기적인 상담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탱커 노트에 쓸 말도 없고 그리고 매일매일 일하는 게 이게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스폰서님한테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뭐 상담하자고 해서 말하기에는 좀 부끄럽고 미안하고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근데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요. 이 방법이 가장 쉬운 아니 사실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면 뭐하러 그죠? 뭐하러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내가 부족하다고 인정된다면 내 의지만으로 하려는 게 무리라는 걸 그냥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유명한 소설가 이회수 작가님 다들 아시죠? 그 소설가가 원고를 집필할 때요. 집에 감옥 철장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아내분한테 밖에서 문을 잠그라고 한답니다. 원고를 마감할 때까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부탁까지 한대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유명한 분들도 이미 성공한 그 분야에 성공한 분들도 혼자만의 의지로 뭔가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겠죠. 이렇게까지 해서 작은 행동 계획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작은 성취감을 빨리빨리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주 더 빨리 맛보게 되면 그러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진짜 마약처럼 강력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온대요.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또 너무 강렬해서 다시 우리는 그 기분을 빨리 느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하려는 욕구가 계속 샘솟게 된다고 합니다. 작은 성공부터 시작하라. 성공에 익숙해지면 무슨 목표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이것도 느낌 오시죠? 자, 두 번째로 이 작은 목표들을 꾸준히 성취해내려면요.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하셔야 됩니다. 사실 전부 다 잘하려고 하면 솔직히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성과를 내기가 힘들겠죠. 또 항상 중요한 일이 급한 일이 밀려가지고 늘 바쁘기는 한데 정작 일에 성과는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포도주 잔을 든 청년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듣고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탁 맞는 기분이었거든요. 항상 불평이 많았던 청년이 왕을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모르겠다. 성공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난 열심히 사는데 성공이 안 된다. 왕이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가득 부어서 청년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면 그 성공 비법을 알려주겠다. 단 포도주를 한 방울이라도 만약에 쏟으면 목을 베겠다. 라고 하면서 칼을 든 병사를 딸려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청년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내를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그런 청년에게 왕이 물었죠.
시내를 돌면서 뭘 보았느냐? 거리에 있는 거지들을 보았느냐? 장사꾼들은 보았느냐? 혹시 술집에서 새어나오는 노래소리는 들었느냐? 청년이 말했습니다. 포도주 잔에 신경을 쓰느라 아무것도 보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죠. 바로 그것이 성공 비결이다. 여러분도 칼든 병사가 따라다니면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이 병사를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드셔야 해요. 누가 억지로 만들어 주기 전에요. 그리고 반드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8억 강의료 브라이 트래시가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루 동안 하는 모든 일들을 A4 용지에 앞뒤로 빽빽이 다 적어라. 친구랑 수다 떠는 거, 아침에 모닝커피 마시는 것까지 전부 다 적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5가지만 놔두고요. 다 지우라고 해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5가지 빼고 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5가지 중에서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빼고요. 전부 다른 사람한테 일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요. 나는 성공의 공식은 몰라도 실패의 공식은 알려줄 수 있다. 그것은 모든 일을 기쁘게 하려 애쓰는 것이다. 아미 사업이 소비자가 많으면 당연히 좋죠. 근데 소비자가 될 가능성이나 또 파트너가 될 가능성 때문에 온갖 개모임이나 또 그죠? 그런 자리를 다 찾아다니면요.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공부할 시간은 더더욱 없고요. 성공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 그들이 사업의 비전을 볼 리도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매일의 목표들을 좀 더 쉽게 해나가는 팁인데요. 매 순간 고민하지 않고 바로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환경을 나한테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의사결정의 피로감이란 말이 있대요. 융통성이라는 멋진 이름으로 어떤 일을 매일 하려고 할 때마다 고민하는 거죠. 오늘은 이걸 하는 게 나을까 안 하는 게 나을까. 오늘은 너무 늦게 일어났는데 오늘은 좀 스케줄이 바쁜데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계속 할지 말지 매 순간 반복해서 다시 선택해야 된다면요. 우리 뇌가 엄청나게 피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막상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다 지쳐버린대요. 그래서 이 의지력이 바닥까지 떨어져서 나중에는 모르겠다 하고 결국은 편한 쪽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수영을 3번이나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장기로 끊으면 싸니까 뭐 6개월씩 끊는 거죠, 한 번에. 그렇게 했다가 그 3번을 전부 한 달 반도 안 돼서 다 끊었습니다. 끊은 게 아니라 못 간 거죠. 그래서 늘 배영을 배우다 말았는데 수영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배영 배우다 말면요. 앞에 자유형도 못 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이유는 기억 안 나는데 갑자기 수영이 다시 배우고 싶은 그런 의욕이 막 불타오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할까 봐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12시 넘어서 자잖아요. 미팅 끝나고 뭐 이러고 나면. 그래서 나는 일어나고 싶지만 알람을 들었는데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까지 다 되더라고요. 근데도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동기부여가 되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저한테 원칙을 정해줬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늦잠 자도 간다. 아무리 피곤해도 지각해도 간다. 아니 수업이 다 끝난 시간에 내가 눈을 뜨더라도 그냥 간다. 가서 10분이라도 하고 온다. 제가 그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공표했죠. 식구들에게도. 그리고 제가 8개월 동안 평일에 있었던 1박 2일 세미나 딱 한 번 서울에 있었어요. 그날 말고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갔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강습이 없는 주말에도요. OSR에 우리 새벽에 출발할 때 있잖아요. 그때 말고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남이 몰라도 제가 알죠. 그죠? 근데 이 시간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줬거든요. 자신감을 갖게 한 거죠. 제가 그 원칙을 정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밤에 잠들기 전부터 고민했을 거예요. 내일 일어날 수 있겠나? 오늘은 조금 무리했는데. 또 아침에 조금만 늦게 눈 뜨면요. 지금 출발해도 이미 지각이다. 도착하면 수업이 반은 끝나 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감기 기운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그러면 오늘 좀 안 좋은데 컨디션이 이러면 일주일 내내 고생인데 쉬는 게 낫겠다.
뭐 이러다가 늘 저를 설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고민한다고 힘 다 빼고 결국에 전 안 갔겠죠. 그러다가 또 한 달 반 만에 저는 수영을 포기했을 겁니다. 이렇게 내가 봐도 내가 신뢰가 가지 않으면요. 내가 누구한테 나하고 함께 하자. 감히 성공이라는 걸 걸고 그렇게 프로포즈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움직이는 육신은 계속 움직이려 한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한 번 시작하기는 정말 힘든데 막상 딱 시작하고 나면 좀 더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경우가 많으시죠? 뭐 예를 들어서 청소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건데 막상 책상이라도 닦기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왜 집을 다 뒤집어 놓은 경우 있잖아요. 대청소를 하는 경우.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라톤 뛰다가 힘들다고 잠깐 쉬면 다시 못 움직인답니다. 그게 처음 시작할 때보다 오히려 훨씬 더 힘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힘들어도 계속 버티라고 하죠. 어른들이 자주 쓰시는 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눈이 손보다 게으르다. 생각만 하지 말고 그냥 막상 시작하면 어느새 금방 끝나 있다는 말이죠. 변화는 운동화를 신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제로 운동화를 신을 때 시작된다. 별표입니다. 이 부분 별표예요. 별표 3개인데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내가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꿈노트를 붙여두시든지 수시로 선포하시든지 내 귀에, 내 눈에 계속 들리고 보이게 하셔야 돼요. 또 별표 3개입니다. 행동 목표들을 하루라도 빼먹지 않겠다고 반드시 다짐하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됩니다. 별표 5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앞에 2가지보다 더 중요한 거. 도중에 실수를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바로 시작해서 내일부터도 아닙니다. 다시 바로 시작해서 끈기 있게 계속 하시는 겁니다. 이분은 27세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신 폴 제이 마이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하신 목표에 대한 진짜 멋진 명언이 있더라고요. 명확하게 설정한 목표는 신비한 힘을 발휘한다. 달성 시간을 정해놓고 매진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목표가 다가온다. 너무 멋지죠? 특히나 이미 성취를 많이 해보신 리더님들은 더더욱 공감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끝으로 언택트 시대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이들의 학습 격차가 아주 커졌다고 하죠. 학습 습관이 잘 잡혀있는 최상위권 아이들은 더 열심히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중하위권 아이들은 더 떨어진 거죠. 저희 집에도 이렇게 전혀 다른 2아이가 있거든요. 한 아이는 학교 안 간다고 신나가지고 휴대폰하고 한 몸입니다. 붙어 살아요 그냥. 근데 또 한 아이는요. 참 한 배에서는 안 돼, 달라요. 학습지도 알아서 다 하고요. 그리고 이럴 때 시간 많을 때 다른 거 좀 배우면 안 돼요? 1대1로라도 배우면 안 돼요? 해가지고 기타도 추가로 더 배우고요. 또 배드민턴도 추가로 더 배우러 다닙니다. 특이하죠, 그죠? 어때요? 우리 사업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코로나로 소비자 만나기 어렵다고 우리 한동안 많이 힘들다 했잖아요. 어쩌면 지금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요. 근데 한국 가면 오히려 매출이 훌쩍 성장했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누군가는 본사에서 물론 좋은 프로모션을 많이 내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 코로나라서 온라인 주문이 더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현실 점검이 되니까 사람들이 후원도 더 잘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팅 가는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대1 미팅, 줌으로든 뭐 어떻게든 그리고 소비자 관리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업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들은요. 누군가에게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또 누군가에는 할 수 없는 핑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파트너분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은 초등학교 아이 2을 키우고 있는 저희 팀의 PT 리더님입니다. 이분이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하는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있어요. 저도 처음엔 잘 몰랐는데 이 병이 심장 근육이 이렇게 자꾸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안에 혈액이 있을 공간이 자꾸 부족해지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부정맥 증상처럼 수시로 숨이 막 차고요. 그리고 또 심장을 막 쥐어짜는 것처럼 겪어본 적이 없어서 사실 감이 안 오는데 쥐어짜는 것처럼 딱 느낌이 들 때는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는데요. 왜냐하면 숨을 쉴 수가 없대요. 그 순간에는. 너무너무 두렵겠죠. 그죠? 쉽게 말하면 5살 아기 정도의 심장을 가지고 어른의 몸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하면 심장에 허탈이 와서 자칫하면 심장마비로 목숨이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의사 말이 이 유전병이 집안에 제법 계셨대요. 이런 분들이. 유전병이 대부분 5, 60대에 발현이 된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행이 돼 나가기 때문에 어쩌면 그죠? 나이가 좀 들어있으니까 나을 수도 있는데 이분은 특이하게 20대에 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임신과 출산도 엄청 위험한 건데 아이들을 무사히 출산한 것만도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아메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식품을 먹고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건강관리에 대해서 많은 걸 공부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지금은 제가 오히려 이분한테 제품에 대해서 물어보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건강관리도 어떻게 해야겠다는 걸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이 된 거죠. 그리고 결국에 사업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 병 때문에 먹는 약이 안 그래도 힘없고 그런 사람을 혈압까지 후 떨어뜨린대요. 저혈압의 사람들 아침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뭐 본인 말로 뭐 산송장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강해진 거죠. 내가 이 사업을 해야겠다. 어떤 사람은 뭐 내 몸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분은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체력을 길러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사실 운동하다가 혹여라도 심장에 무리가 올까, 아까 말한 심장에 허탈이 올까 봐 너무 두려웠대요. 그래서 한참 동안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이분이. 근데 코로나가 왔죠. 그러면서 시간이 우리가 좀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한 거예요. 운동을 시작해 봐야겠다고. 그래서 아주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갔어요. 걷기도 자신이 없어가지고요. 그 주차장이죠. 아파트 주차장을 걷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하루에 10분씩. 그리고 스쿼트 있죠. 이게 하체 근육이 좋아야 심장에 도움이 되니까 스쿼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무서워가지고 오전에 5개, 오후에 5개. 전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100개 했는데 아프더라도 근데 이분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10개만 하루에 10개만을 한참 동안 했대요. 근데 지금 이분이 하루에 10,000보씩 걷거든요. 그리고 등산도 해요. 그리고 스쿼트를 하루에 120개씩 합니다. 올 봄이었던 것 같은데 봄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는데 아침에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스폰서님 저 지금 등산 중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저도 순간 깜빡하고 이분 심장이 안 좋은 걸 깜빡하고 인사로 비 오는데 등산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감정이 푹 받친 목소리로 그죠? 제가 비 오는데 등산을 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차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그 이분의 목소리, 그때 제 느낌, 감동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이분이 본인의 체력을 올리고 나서요. 용기를 내서 MKYU에 등록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해서 SNS로 아미 제품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쇼애나라고 이분이 인스타 3,000 팔로워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송스TV라고요. 본인이 자기 건강 때문에 공부하기 시작했던 그걸 바탕으로 해서 건강 관련 유튜브로 활동 중이거든요. 진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키성장이라는 그 9부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키성장 프로모션을 많이 하는 편인데 실제로 이제 그 키를 키우는 친구들도 많은 편이었고 근데 이 강의 듣고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빠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키성장 프로모션 할 때 이거 하나만 딱 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도 운영 중이고 얼마 전에는 미경대학의 열정 대학생 거기에 모범 사례로 소개까지 됐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픈 몸으로도 언택트를 기회로 만든 사람이죠. 자,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합니다. 누군가한테는 위기죠. 언제 이 상황이 끝나겠노? 뭐 끝나면 상황이 좀 좋아지면 이러고 있는 분들한테는 위기일 거예요. 근데 누군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럴 때 뭐가 필요할까? 다른 사람들이 걷고 있을 때 이때 뛰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코로나가 기회인 거죠. 이렇게 변화가 무상한 때, 이렇게 변화가 빠를 때 이때 정말요. 이때는 개인 관리 능력, 자기 관리 능력, 우리의 마인드가 정말로 큰 편차를 가져올 때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미팅은 사실 앉아만 있는다고 분위기를 타지 못하더라고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집중하고 자세 하나에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지만 사업 원칙, 철칙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게 더 절실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저도 느낀 거지만 줌 미팅을 들을 때 옷차림을 다 갖춰 입고 화장도 하고요. 노트를 펴고 비디오를 켜고 들으면 들리는 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을 루틴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의 의지만 믿지 마시고요. 그냥 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ABO 입장에서 항상 고민하는 본사 진짜 너무 고맙죠. 우리 마인드까지 챙기느라 A7070도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이 ABO 입장에서 늘 고민하는 본사의 방향성을 정말로 이해하면요. 정말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조금 쉽게 설명해주는 이글톡톡 있죠. 그걸 홈미팅 때 맡아서 제가 매주 발표해 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엄청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모든 상황을 나한테 이롭게 활용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바라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진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사랑은 비를 타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뮤지컬의 한 장면인데요. 어떠세요? 이 비를 맞으면서 춤을 추고 있는 이 남자를 보면 비 맞아서 찝찝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전 사실 보니까 재밌겠다. 비 맞고 한번 머리 빠질까 고민은 좀 되지만 비 맞고 한번 춤춰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신 분은 더 아실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 정말로 빗속을 막 첨벙첨벙 뛰어다니고 싶거든요. 근데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갑자기 내린 비 때문에 신문지를 뒤집어 쓰고 가는 저 남녀를 한번 보세요. 찝찝하겠죠? 그냥 딱 봐도 찝찝해 보이죠, 그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거나 또 태풍이 몰아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태풍이나 또 소나기를 계속 피하려고만 생각하면 마음만 무거워요. 근데 그냥 우산도 던져버리고 빗속에서 그냥 시원하게 대놓고 비를 맞는 거죠. 그러면서 각자 나름의 내가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갑자기 흥분되고 너무 재밌고 색다른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제 변태인가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제가 오늘 많은 성공자들의 유명한 명언을 같이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성공이라는 건 아미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라도 다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BBS 첫 주차에 조재천 리던 스폰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터닝 포인트가 될 A65, 그 A65를 위해서 전부 같이요. 3년 동안 우리 인생에 어떤 태풍이나 소나기가 또 오더라도요. 이 빗속에서 춤을 추는 남자분처럼 같이 한번 뜨겁게 달려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A65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더님 너무 진짜 감동적이고 귀한 강의입니다. 너무 수고해주신 에메랄드 박민아 리더님께 다시 한번 제가 대표로 큰 박수. 네, 리더님 감사합니다. 사업에서 진짜 우러나오신 경험치죠. 진짜 제가 생각하는 진심은 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다 겪으시고 깨달으시고 그걸 정리해서 이렇게 들려주신 것 같아서 너무 와닿았어요, 저도.
네, 너무 귀한 강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분들 너무 열정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10월 마지막 주에 너무 감사한 강의였습니다. 다들 열정 많이 받으셨죠? 예, 뭐 당장 뛰어나가고 싶으시죠? 예, 이 강의에 열정을 받아서 또 내일부터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보는 겁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BBS 과제죠. 과제 중에 세 가지 과제 중에 하나 신규 회원 가입을 지난주에 열심히 하신 두 분 리더님의 경험담을 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자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손명자입니다. 저는 말로만 늘 결단해야지, 결단해야지 하면서 수도 없이 외치다가 이렇게 적절한 기회에 BBS를 열어주신 스폰서님께 일단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BBS에 들어오면서 인맥이 있으면 일단은 회원가입부터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늘 하던 터에, 오늘 이제 두 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규 가입했는 거 얘기하겠습니다. 우연히 아가씨 때 같은 직장에 다녔던 언니를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언니가 식당을 하고 있던 터에 회원가입 시키는 타이밍을 계속 놓쳤거든요. 놓쳤는데, BBS 과제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놓칠 수는 없어서 한 번은 이제 갔는데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야, 내가 아메이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아메이는 좀 다르거든. 언니한테 아메이 얘기도 좀 하고 회원가입도 좀 시켜야 되고 하니까 언니 여기 좀 앉아보소. 한 20분만 제 얘기 좀 들어보고 설거지랑 뒷일은 언니 내가 나중에 도와줄게요 하면서 이제 언니를 앉혔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래 뭐 얘기 좀 하자 하면서 그래서 이제 회원가입을 일단 했고요. 했고 지금 이제 제품도 잘 쓰시고 하시거든요. 또 한 분은 그냥 이제 제품 한두 가지 이제 쓰시는 분인데요. 회원가입하면 절단날 것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팔아야 되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아메이 이제 쇼핑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이버나 쿠팡과 같이 회원가입해서 내 번호로 제품 사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마트 하나 분양해 준 거다. 그러면 언니는 마트 분양하면 잘 활용해서 동네 구멍가게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우리 아메이 속에서 대형마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대형마트도 만들 수 있다. 근데 언니 이용 안 하면 폐업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나 하면서 가입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입을 두 번 시켰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제 회원가입도 시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아미는 계속 성장을 하려면 신규 가입은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BBS가 끝나도 회원가입은 계속 시킬 것이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더님 한 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또 신나게 회원가입하면서 달려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리더님. 네, 두 번째 발표하실 김은진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림온 2조 김은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발표 기회를 주신 저희 팀장님이 성영희 리더님께 감사드린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신규 가입한 사례를 발표하자면 이분과의 관계는 둘째 아이의 그 같은 반 친구 엄마이자
저희 아파트 주민이시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이렇게 오고 가고 하면서 인사는 했었던 터라 일반 그 인간적인 그런 관계는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연찮게 학교 부모 설명회에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끝나고 같이 또 티타임을 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그 자리에서 아메이를 바로 오픈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저의 그 Y 아메이, 저의 아메이 스토리를 그분한테 설명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분 주변의 그 지인들 중에 아메이를 하셨다가 그만두신 분에 대한 그러한 얘기를 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또 알고 있는 그런 Q&A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러한 부분을 약간 좀 해소를 시켜드렸더니 약간은 자기가 알고 있는 아메이랑은 조금 다르다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제가 며칠 뒤에 또 이분을 저희 집으로 또 초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바로 뭐 마트에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지만 뭐 많은 만남이 있었던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집에서 티타임을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됐고 베이킹을 간단한 거를 같이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베이킹이 되는 시간이 한 3, 40분이 걸리는 그런 베이킹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티타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집 구경을 시켜드리고 제품에 대한 간접 체험도 몇 가지를 시켜드리면서 카탈로그 설명을 자연스럽게 했죠. 그러면서 제품에 대한 것도 거의 잘 모르시더라고요. 세제류만 알고 계셨어가지고 제가 원펌부터 뒤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제품을 훑어주면서 초이스 STP를 하게 되고 몇 가지 관심 있는 분야를 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를 좀 하시겠다 싶어서 바로 또 장바구니 SOP에 대한 설명을 또 같이 동시에 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제품에 대한 그러한 호기심도 되게 많으시고 아이에 대한 영양제의 부분도 되게 많이 체험을 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메이 그 마트 저희 어차피 또 제품에 대한 거를 저희 집에서 어느 정도 보지만은 실질적으로 또 가서 또 거기에서 큰 마트 안에서 또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더 그분한테 더 많이 빨리 와닿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트에 그러면은 한번 같이 가서 마트 투어를 하고 나서 당장에 급한 제품이 아니라면은 마트 투어 그 뒤에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던지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신규 가입은 진행은 하셨지만은 그 제품에 대한 그 구매는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받지는 않았어요. 몇 가지 구매를 해달라고는 했지만은 근데 알고만 있겠다 하고 제품 그 투어를 하고 나서 나중에다가 더 이렇게 필요한 제품들이 있을 거니까 같이 이렇게 모아서 장바구니 SOP라는 거에 대한 설명도 되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조금 연결을 해서 구매를 해드리면 괜찮겠다 싶어서 그 장바구니 SOP 생산하는 건 조금 잠깐 미루고 신규 회원 가입만 그렇게 받게 되었거든요. 어차피 인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해 갔을 수도 있었을 건데 굳이 구태여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그 사이가 있는데 그거를 되게 좀 끌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또 두 번의 만남과 동시에 아메이를 오픈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제 직업군이 또 오픈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도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약간은 좀 그러한 인간적인 신뢰 플러스 사업적인 신뢰를 같이 가지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동시에 그렇게 오픈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런 사업적인 툴이 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게 장바구니 SOP를 연결하는 것도 하지만은 꾸준한 또 팔로우를 통해서 또 다양한 또 STP를 통해서 더 큰 비전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팔로우를 할 예정이거든요. 아까 그 우리 강의에서도 들었다시피 그 스폰서님의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단계로 그렇게 이어갈 생각이고 더 많이 행동해서 더 많은 사람들께 비전을 전할 수 있도록 저도 더 많은 신규 회원 가입을 또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리더님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번 한 주도 또 열심히 우리 함께 회원가입에 신경 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BBS 7주차 마무리해 주실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너무 예쁘게 사업을 하고 계신 리더님이십니다. 오늘 성경희 리더님만 마무리하시나요? 네, 목소리도 너무 예쁘세요. 제주도에서 너무 예쁘게 이 비즈니스를 탄탄히 잘하고 계시는 성경희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성령입니다. 네, 갑자기 우리 이창선 이사님께서 너무 소개를 너무 과하게 해주셔가지고 갑자기 멘붕이 왔어요. 말씀하신 거랑 많이 다를 수 있는데 하면서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7주차 그 마무리 스피치를 하게 맡게 되었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제 강의 주제가 목표 설정과 관련된 주제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조금 이제 잠깐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어떨까 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강의해 주신 우리 박민아 리더님 강의가 너무 명강이셔가지고 굳이 마무리 스피치가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너무 감동 있게 잘 들었습니다. 정말 뭐 전문 강사님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정말 푹 빠져서 들었고 나중에도 또다시 들어볼 그 정도로 너무 좋은 강의였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20대 후반에 아메 사업을 시작해서요. 그러니까 미스 때 시작을 했죠. 해서 지금 한 17, 18년 정도를 사업을 이제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 사업의 뒤를 돌아봤을 때 크게 이제 한 2개 구간으로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제 하나의 구간은 목표 없이 그냥 아메 사업을 나름 꾸준하게 열심히 진행해 왔던 구간이 있었고 또 나머지 한 구간은 목표를 가지고 나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도전하고 도전해 왔던 그런 아메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 아메이를 할 때 목표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나 개념이나 뭐 이런 거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사업으로 잘 바라보지 못했던 순간들이 이제 시간들이 좀 길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때도 이제 제가 아메 사업을 되게 가볍게 했냐 그렇진 않거든요. 일단 미팅을 저는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팅을 빠지지 않았고 사업 설명도 나름 계속 꾸준히 했고 또 이제 우리 데몬 하면서 소비자 만들기에 꾸준히 했었고 정말 한눈을 팔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 사업 성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드러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왜 그럴까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뭐 당연한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없고 종착역이 없는데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겠어요. 이제 그런 시간이 이제 몇 년이 흐르고 이 시스템 안에서 또 책 속에서 목표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고 정말 비즈니스는 목표가 전부구나를 알게 되면서 목표를 세우고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같은 행위를 하는데 결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씩 이제 성취를 해 나가면서 결국 이제 다이아몬드까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저희 그 김지영 리더님께서 목표는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설렘이 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 우리들은 왜 목표를 생각하면 회피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를 에 대해서 조금 저의 생각을 좀 나눠볼까 공유해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힘이 강하죠.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힘은 상당히 약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내 모습에서 내 상황에서 3개월 후, 1년 후, 3년 후 목표를 설정한다는 건 상당히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고 현재에서 상상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서 믿는 힘이 상당히 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간과하게 되는데요. 3개월 동안
뭐 1년, 3년, 뭐 그 이상 5년 이상 내가 탱커화를 하면서 성장될 그림을 상상 속에 넣지 못하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제대로 탱커화를 해나가는데 3개월 후, 1년 후, 3년 후, 그렇죠. 어떤 이런 성공이 3년 후에 성장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탱커화가 거짓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지만 성공한 모든 리더님들은 탱커화를 통해서 성공했다고 다 말씀 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건 탱커화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 여기서 탱커화라는 것은 이제 신용이 아닌 거죠. 사업 설명을 위한 사업 설명이 아니고, 그렇죠. 뭐 이제 소비자 관리, 뭐 미팅 참석 자체가 목적이고 이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는 탱커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탱커화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남을 따라하는 목표가 아니고요. 막연히 또 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의 목표가 아니고 정말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는 진짜 목표를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운 목표는 다시 계획으로 세분화가 돼야 하겠는데요. 우리 그런 말씀 많이 하죠. 그러니까 두리뭉실한 목표는 꾸준한 행동으로 이어지기가 좀 어렵죠. 내가 이번 달 목표가 사업 설명에 집중하겠다. 그렇죠? 뭐 소비자 관리에 집중하겠다. 이거는 정말 막연한 목표가 되겠죠. 막연한 목표 계획이 되겠죠. 이거를 구체화해서 수치화시키시면 굉장히 간편해집니다. 사업 설명을 이번 주에 몇 회 하겠다. SOP를 이번 주에 몇 명 만들겠다. 지금 우리 BBS 과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거를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명 만나겠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매일매일 그 실행해 나가신다면 모든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제가 장담 드릴 수는 없지만요. 리더님들이 목표하시는 그림에 아주 가까워질 거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그 진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쪼개서 계획화시키시고 그 계획을 계속 실행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들의 Y아메이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더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BBS 7주차 강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마음 한가득 가득 찬 느낌 드시죠? 강의 들으시고. 자, 다음 주가 11월입니다. 11월 1일입니다. 그리고 또 브론즈 빌더 스쿨의 마지막 주 8주차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남은 거예요. 브론즈 빌더 스쿨의 목적은 브론즈 빌더의 구조를 명확하게 내가 만들어 놓고 수료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꾸준함이 결국은 성공의 근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기 참여하신 100분의 리더님 모두 목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 잔을 들고 이번 한 주는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목표만 생각하고 한번 해보는 거죠. 똑같습니다. 마지막 주라고 제가 과제를 더 많이 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 신규 2명, 예, 사업 설명 2회, SOP나 장바구니 1건. 예, 이 목표만 우리가 바라보고 한 주 뜨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기 87세는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죠? 87세 김영희 리더님도 해내셨으면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100분만 참여하신 100분만 음소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 하는 거 있죠? 매주 하는 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상황이 어떠했건 우리가 그 목표만 바라보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번 주는 내가 무조건 다 해야지. 꼭 해내야지.
그래서 마지막을 정말 잘 마무리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우리 모두 다 함께 성장하고 목표를 완수해내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목소리 작습니다. 저보다 작으시네요, 100분이. 저 1대 100입니다. 하실 수 있죠? 네. 그러면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하면 얍 하시고 제가 한 번 하면 해보자 3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준비 야! 한 번! 해보자! 이상으로 BBS 7차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 화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